이게 일본의 현실인 거예요. 와, 일본 90년대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갭 차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인데 오. 바가지 방송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뭐 승희 말하는 생활 수준, 물가 수준부터 예. 해가지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물가는 그렇게 안 변하는데 일본에서 뭐 세금이 이제 변동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30년간 뭐 거의 변한 게 없는 나라다. 그리고 일본의 이제 평균 소득이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더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의문점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럼 서민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이 받는 돈, 소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예, 나이 드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저랑 비슷한 세대랑 저보다 좀 밑에 세대, 젊은 층들 같은 친구들이 보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런 갭이 왜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도 아마 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예.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게 이제 박간의 영상도 자주 등장하는 도표입니다. 민간 평균 급여추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과거 97년도에 467만엔에서 이제 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2018년에 440.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좀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때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데, 옛날보다 줄었네. 90년대보다 못 살았네. 그런데도 아니야. 다시 최근에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90년대를 넘을 거야. 라는 이런 두 가지. 긍정적인 거랑 좀 부정적인 시간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자료 도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평균의 함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엄청 부자가 있으면 평균을 끌어올리기도 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남들 다 예를 들어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저 옆에 있는 한 명은 연봉이 500억. 그렇게 받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그 평균까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이런 걸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 분포도에 있는 중앙 어떤 사람이 어떤 월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앙에 존재하는구나 를 보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일본의 NRI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이거 발표한 건데 일본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내는 거예요. 예. 초부유층,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부유층, 5억엔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일본에서는 8.7만 세대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게 97조 엔, 우리나라 돈은 970조 원. 그 다음에 이제 부유층,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람이 일본에서 부유층으로 이렇게 이제 도표가 나온답니다. 그게 124만 세대. 많이 있네. 그 사람들이 236조 엔을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60조. 준부유층. 이래가지고 부유층까지는 아닌데 부유층이 될 만한 친구들. 이 자산이 5천만 엔 이상에서 1억엔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341만 세대. 255조 엔 정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아파마스라 해가지고 서민은 아닌데 부유층도 아니야. 그냥 서민 중에서 조금 나은 편인 친구들. 이게 3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3억 이상, 5억 미만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 이 이제 712만 세대가 있다. 그 다음에 마스라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의 서민층 있잖아요. 3천만 엔 미만. 우리나라 돈 3억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215만 세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3억 미만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자산 갖고 있는 게. 그런데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도 뭐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에서 50억 가진 사람도 100만 세대 이상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친 거예요. 133만 가구가 어떻게 나온 거? 124만이랑 위에 이제 8.7만. 즉 뭐 1억엔 이상. 일본 내에 있는 대한민국 돈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일본은 133만 가구가 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오잖아요. 2017년 추계자료 과거부터 지금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에서 부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이 그림 봤을 때 어쨌든 평균 급여는 줄었잖아. 과거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가지고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게 착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평균 다시 올라가고 있지? 이거 아니야. 실제로는 오히려 이게 더 내려가는 추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진실인지 일본 국가에서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본의 국세청입니다. 일본 사람도 돈 벌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양에 따라서 내는 세금의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요. 레인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걸 보면서 이제 민간급여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이걸 매년 자료를 내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거 레아 원년이라 해가지고 2019년에 나온 이제 자료 조사를 이제 투합한 겁니다. 이건 평균 급여. 일단은 국세청에서도 평균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오는데 2019년도 남자의 평균 연봉이에요. 일본 돈으로 539만 이제 7천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295만 엔. 그래서 남녀의 평균이 436만 엔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거 430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안에 내역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560만 엔, 여자가 380만 엔.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죠, 정규직은. 그래서 정규직 평균은 500만 엔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잖아요. 비정규직이 남자가 22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250만 원 평균. 여자가 15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연봉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평균이 174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좀 넘는 게 비정규직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약간 주목해야 되는 게 평균 나이대도 있네요. 그렇죠. 옆에 보면은 모든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436만 원이 나온다 했는데 연령이 46.7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 나이 치면 거의 47세, 48세 한국 나이로. 그 다음에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 그러니까 12년 일한 40대 후반에 사람들이 받는 그 연봉이 436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4,300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은 이거 일본인데 저것밖에 안 나와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높게 나온 겁니다. 왜냐면은 이 자료는 평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급여 단계별 급여 소득자 수의 구성 비율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 구성 비율에서 50% 정도가 어디 위치한가가 중앙이잖아. 딱 중앙을 보면 되는데 이거를 한 글자로 취합을 안 해놨어요. 국세청이. 또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소득이구나. 그렇죠. 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 2019년도를 딱 밑에 보면은 총합계 나오잖아요. 보기 어렵다 이거. 17%가 제일 많죠. 17%가. 300만 엔 이상 400만 엔 미만이 17%입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보더라도 이게 50%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50%좀 넘게가 400만 엔 이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평균은 436만 엔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 평균보다 실제로 받는 사람들의 중간인 친구들은 400만 원도 못 받는 게 실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보면 있잖아요. 평균 급여 추이. 이게 더 내려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그리고 또 이 국세청 자료였잖아요. 지금까지. 국세청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후생 노동성. 이게 일본의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국민생활 기초 조사를 해요. 매뉴하네요. 아까보다 좀 더 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생활 기초 조사가 95년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95년도랑 2019년도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 기초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짜잔! 1995년도 일본 보건복지부가 낸 국민생활조사에 이건 세대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1인이었잖아. 국세청은. 이거는 이제 가족, 단위 구성당 세대별. 왜냐면 일본 세대주 단위로 많이 구성하거든요. 무슨 집 할 때. 세대별 구성 단위를 보면은 95년도에는 평균 소득 금액이 세대별 664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600만 원 현재 지금 환율로 치면은. 그리고 중앙값이 545만 엔. 가운데 위치하는 세대별 소득이 5,45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세대별이니까 엄마 아빠 둘 다 일한다 그런 가정도 그렇죠. 포함해서 외벌이도 있고 맞벌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국세청이랑은 엄밀하게 똑같이 비교 안 돼요. 아까는 개인이고 이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들어가냐면은 2019년도 짜잔 소득의 분포도 2019년 조사 평균 소득 금액 552 중앙 437 일단 평균 소득 금액이 95년도에 비해서 1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100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 가격 437 중앙 가격 545 가운데 50%를 차지하는 이제 중앙이 딱 사람도 95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24년이 지났는데 소득이 1000만 원 줄였어요. 연간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있잖아요. 간과한 게 그렇죠. 이때부터 내리 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료예요. 이게 왜 가짜라고요? 얘들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이게 현재 일본 사회입니다. 부자들은 그 자본 소득으로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끌어올리는데 까고 보면은
평균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죠.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이 팍팍하다 말을 많이 하는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물가는 그대로라 했잖아. 예전에. 맞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런데 이게 일본 재무성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소득세의 세율주의. 예, 일본 소득세 세율을 이거 평성 6년도 이 자료랑 비교를 해가지고 딱 보면은 5단계로 뭐 소득세가 뭐 있잖아요. 10%, 20%, 30%, 40%, 50% 구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소득 구간이 어떻게 바뀌었냐? 5%, 10%, 20%, 23%, 33%, 40%, 45%예요. 최고 소득세가 예전보다 낮아졌어요. 5%. 그런데 낮은 사람들의 소득세는 이거 있잖아요. 구간을 좁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만 내가 좀 더 돈 벌 것 같아.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위층들, 일반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주민세. 주민세가 옛날에는 5%, 10%, 15%였어요. 그러니까 적게 벌면 주민세를 5%만 내면 됐어. 근데 지금은 10%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전에 비하면 세금 부담 비율이 10% 줄어든 거고 일본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90년도랑 지금이랑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인가요? 아니죠. 일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거 한국어로 번역. 소비세. 아까 95년도에 이 자료 낼 때 있잖아요. 기초소득 뭐 중위세 높을 때 이때는 일본의 소비세가 3%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2019년에는 소비세가 10%예요. 소비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부자들도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이고 가난한 사람도 물건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늘었어? 7%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서민들은 어찌 보면 자기 구간 는 거고 주민세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소비세는 더 늘어났고 부자들은 소득세 내려가고 주민세 내려가고 뭐 소비세야 뭐 부자나 서민 똑같이 내는 거니까 이게 현재 일본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살림을 쪼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비정규직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회의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원래 예전에는 서민들이 천국이었어요. 일본은 서민들이 살기 좋았어요. 나름대로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뀝니다. 서민들은 재테크를 왜 못하나요? 못하죠. 예, 월세부터 해가지고 내야 되는 돈이 빡빡한데 월급은 줄어들어요. 내는 세금은 많아요. 재테크할 여윳돈이 없어요.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1%를 벌면은 100만 원을 법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1%를 벌면은 10,0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양극화. 자택도 미리 돈이 있는 분들이 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많이 좀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 별로 없다 했잖아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효과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말하자 전기요금도 비싸지, 월세도 비싸지, 교통비도 비싸지. 물가가 싼 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자기가 돈을 불리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면 급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아까 그 월급 소득 금액이랑 그 주한 평균이란 주한지 얘기했지만 그리고 소득세 얘기도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르고. 그렇죠. 보험료도 오르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생활에 빡빡해도 일본은 선진국이 맞아요. 기업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기업들한테 당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본에서 법인세는 내려와요. 기업들한테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볼 때 일본이 막 돈을 찍는다. 돈을 찍어서 막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눠주지 않아요. 기업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어찌 보면 내수 구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먹어 살 수 있는 거.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되니까 월급을 줄여야 되잖아. 인건비를 줄여야 되잖아.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법인세를 내리는 거고. 일본은 철저하게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있습니다. 나름. 나라는 유지가 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난해지고 있네요. 그럼 나라가 망하겠네요. 는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착실하게 세금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 기득권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유지가 되고 그래도 크게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하는 게 그런 문화적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긴 하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 나름 사회적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걸 이제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이제 총성 통계국 사이트. 일본의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일본에서 거의 피크로 제일 빡시단 말을 합니다. 특히 부담이 좀 클 때입니다. 일본의 인구 중에서 거의 30% 가까이가 만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을 거의 못하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죠. 예, 연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왜 더 갈릴 수밖에 없을까? 그걸 부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본의 인구 그래프 이 상태에서 이 층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말 하면 안 좋은데 없어지는 30년 후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젊은 층들이 낫다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현재 일본의 사회 구조상.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정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꿔나가고 그다음에 이 볼륨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때가 돼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얘기해서 이런 자료 평균의 함정 평균만 보면은 실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앙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일까 어느 정도로 돈을 받고 있을까 얼마나 살아갈 때 세금을 내고 있을까를 보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항상 이 박가미 방송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일본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예전에 90년대에 일본을 아시는 분들은 와 일본 90년대 와 평균으로 보더라도 그 세대가 소득이 지금보다 1,000만 원을 더 많이 받았었어. 그리고 그때는 뭐 환율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맞아요. 체감상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갭 차이, 인식의 차이, 생활 수준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은 피크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 피크가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각종 뭐 일본 서민들도 지금 올가매는 그런 제도 때문에 기업만 불풀이는 기업의 배를 채우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데. 예, 이게 현재 일본 사회의 현실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가 아니면 기업가부터 해가지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업가는 얘기를 하지 않죠.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니까. 정치가도 얘기하지 않죠.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업 정치 헌금을 해주니까 돈을 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나라가 어찌 보면 서민들의 이제 그 목을 죄가지고 숨을 죄어가지고 어찌 보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세금 잘 내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서민만 90년대보다 지금 더 살기 어려워진 게 현재 일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씁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있으면. 그래서 박가리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뭐 일을 하러 오거나 일본에 뭐 할 때 있잖아요. 큰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면 이제 몇몇 돌연변이도 있죠. 돈 많이 번 사람.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노무라가 말한 133만 가구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게 이미 너무 크게 차이가 벌어져 버린 일본의 양극화 사회라는 겁니다. 이 정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데 도쿄에서 뭔가 이쁜 거 사고 뭔가 이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요시. 법인세 얘기했지만 법인세 낮게 해서 기업들 오케이 하고 있다까지 얘기했었지만 우선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오래 살아갈 수 있냐면 좋은데 근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그러면 월급 업 하자 또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뭔가 까는 월급이 아니라 좋은 월급으로 고용하자 그렇게 해서 돌리면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돌아가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낙수 효과를 주면 되는데 일본에서는 기업 유보금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뿌려요. 그러니까 임금을 안 올려줘. 왜냐면은 언제 위험할지 모르니까. 언제 버블이 붕괴된 거 또 올지 모르니까. 언제 리먼 쇼크 올지 모르니까. 그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상 일본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와요 라고 해요. 그럼 낮은 월급으로 모집하니까 안 오는 거지. 그런 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럴이에요. 기업이 힘들어요. 사람이 인재가 없어요. 아니 거기는 월급을 안 주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인재 원하면 돈 많이 줘야지. 여기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거 도는 거야 계속. 돈을 줘야 돼요. 아니 여기 원래 사람이 안 와도 원래 돈이 안 되는 업계에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참으세요. 아니 돈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남 얘기 안 할 수가 있죠. 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거 뭐 통계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도 머지않은 미래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빡시게 떼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간의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 연달아 제대로 좀 빡시게 했다라고 느끼겠지만은 남 얘기가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아무 짝에 쓸모가 없으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